안녕하세요. 행복한 습관 TV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신문을 읽을 때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번져 보이는 경험 없으신가요? 아니면 손자, 손녀의 얼굴이 예전만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속상하셨던 적은 없으신지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우리 눈에 찾아오는 가장 큰 적, 바로 백내장과 황반변성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 안과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백내장은 무려 80% 이상이 겪고 있고, 황반변성은 약 10명 중 1명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질환들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20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면서 만난 80대, 90대 어르신들 중에서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선명한 시력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지난달에 만난 78세 박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65세에 초기 백내장 진단을 받으셨는데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안경 없이 책을 읽으시고 바느질까지 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과학적으로 검증된 눈, 건강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60대 이후 눈을 지키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미국 국립보건원의 AREDS 연구, 하버드 의과대학의 최신 연구,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안까지 모두 종합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소중한 눈을 지키는 여행을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항산화 영양소가 우리 눈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국립안과연구소에서 진행한 AREDS 연구는 눈, 건강 분야에서 정말 획기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루테인, 제아잔틴, 아연, 비타민 C, 비타민 E를 복합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황반변성 진행 위험이 무려 25%나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25%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70세이고 황반변성 초기 단계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이런 영양소들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실명까지 진행되는 시간을 5년에서 7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2세 김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2018년에 황반변성 진단을 받고 너무 절망하셨어요. 이제 책도 못 읽고 TV도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5년간 꾸준히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한 결과 시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안과 검진에서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소견을 받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영양소들이 어떤 원리로 우리 눈을 보호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선 루테인과 제아잔틴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두 성분은 우리 눈의 황반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데 마치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그리고 태양의 자외선이 우리 망막에 손상을 주려고 할 때 이들이 방패막이 되어서 막아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눈의 황반 색소 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 밀도를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6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황반 색소 밀도가 평균 15% 증가했다고 보고했어요.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또 다른 방식으로 눈을 보호합니다. 이들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우리 눈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거든요. 특히 수정체에서 단백질이 변성되어 백내장이 생기는 과정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 백내장 발생 위험이 약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비타민 E 역시 망막의 세포막을 보호해서 C세포의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연은 좀 더 복잡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망막에는 아연 농도가 다른 조직보다 10배 이상 높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 아연이 부족하면 야간 시력이 떨어지고 색깔 구분이 어려워지며 전체적으로 시력이 감퇴됩니다. AREDS 연구에서 아연을 보충한 그룹에서 야간 시력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특히 DHA와 EPA라고 하는 성분들인데 2020년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 안구 건조증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망막 기능도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DHA는 망막 C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어서 부족하면 시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만난 69세 이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심한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셨는데 하루 종일 눈이 따갑고 뻑뻑해서 일상생활이 힘드셨어요. 인공 눈물을 하루에 10번도 넣어야 했죠. 그런데 오메가-3 보충제를 꾸준히 드시고 생선을 주 3회 이상 드신 지 3개월 만에 증상이 확연히 개선되셨어요. 지금은 인공 눈물 없이도 편안하게 지내세요. 이처럼 항산화 영양소들은 각각 다른 메커니즘으로 우리 눈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을 개별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복합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이에요. 이제 영양소 못지않게 중요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금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담배가 폐나 심장에만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눈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 이상이에요. 2014년 JAMA 안과학회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황반변성 발생 위험이 무려 2배나 높았어요. 더 심각한 건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우는 중증 흡연자의 경우 위험도가 3배까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왜 담배가 이렇게 눈에 나쁠까요? 담배 연기에는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눈의 망막은 우리 몸에서 혈관 밀도가 가장 높은 조직 중 하나여서 이런 손상에 매우 취약해요. 또한 담배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물질을 파괴시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담배를 피우면 그 효과가 상쇄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73세 최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50년간 담배를 피우시다가 황반변성 진단을 받고 나서야 금연을 결심하셨죠. 처음에는 이미 늦었다고 체념하셨는데 금연 후 1년 만에 안과 검진에서 더 이상의 진행이 멈췄다는 소견을 받으셨어요.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금연 다음으로 중요한 건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황반변성과 망막질환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눈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혈압이 높으면 망막의 미세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이런 혈관들은 지름이 머리카락보다도 가는데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터지거나 막히게 되어요. 그러면 망막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차단되어서 C세포들이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당뇨병은 더욱 심각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에 당분이 쌓여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특히 눈의 미세혈관들이 가장 먼저 손상받는데 이를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 실명까지 이를 수 있어서 당뇨 환자들은 반드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해요. 제가 만난 68세 박 할머니는 당뇨를 앓고 계신데 처음에는 혈당 관리에 소홀하셨어요. 그러다가 시야에 검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안과에 갔더니
당뇨막 막병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죠. 그때부터 철저하게 혈당을 관리하고 정기 검진을 받으신 결과 더 이상의 악화는 막을 수 있었어요. 혈압과 혈당 관리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혈압은 13,080mmHg 이하, 당화혈색소는 7% 이하를 목표로 하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해요.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적, 자외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백내장 발생률이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외선이 눈에 미치는 손상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외선 중에서도 UV-A와 UV-B가 문제가 되는데 이들이 수정체의 단백질 구조를 변성시켜서 백내장을 유발합니다. 또한 황반부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서 황반변성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흥미로운 건 젊을 때 받은 자외선 손상이 나이 들어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마치 피부의 기미, 주름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중요해요. 선글라스 선택할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색깔이 진한 선글라스가 좋은 게 아니라 UV 사백 차단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일부 저품질 선글라스는 색깔만 진하고 자외선 차단 효과는 없어서 오히려 동공을 확장시켜 더 많은 자외선이 들어가게 할 수 있거든요. 모자나 양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챙이 넓은 모자는 위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 주어서 선글라스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아요. 또한 실내에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도 상당하거든요. 특히 남향 창문 근처에서 오랜 시간 보내시는 분들은 UV 차단 필름을 붙이거나 커튼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고 영양제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백내장은 노화니까 방법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2019년 보고서를 보면 항산화, 영양소 섭취와 자외선 차단만으로도 백내장 진행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82세 정할아버지는 70세에 백내장 진단을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12년간 수술 없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지내고 계세요. 비결은 꾸준한 항산화 영양소 섭취와 철저한 자외선 차단이었죠. 두 번째 오해는 루테인, 알약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AREDS 2013년 연구 결과를 정확히 해석해보면 영양제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병행했을 때만 효과가 있었어요. 영양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더 중요한 건 영양제보다는 자연식품을 통한 섭취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시금치 한 접시에 들어있는 루테인이 영양제 캡슐 하나보다 흡수율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세 번째 오해는 눈이 침침하면 안경만 바꾸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는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안과 정밀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글자가 휘어져 보이거나 중심 시야가 흐려지거나 밝은 곳에서 눈부심이 심하거나 색깔 구분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죠. 이제 영양제 복용 시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비타민 A 과잉 섭취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2020년 발표에 따르면 비타민 A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 손상과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간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어서 몸에 축적되는 특성이 있어요. 권장 섭취량은 남성 기준 하루 700 마이크로그램, 여성은 600 마이크로그램인데 3000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연도 마찬가지예요. AREDS 연구 후속 분석을 보면 고용량 아연을 장기간 복용한 일부 환자에서 위장, 장애와 전립선 문제가 보고되었어요. 하루 권장량은 8-11mg인데 40mg를 넘으면 부작용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아연은 구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장기간 복용할 때는 구리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좋아요. 이런 이유로 AREDS 연구에서는 아연과 구리를 함께 배합한 제품을 사용했던 거죠. 비타민 E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E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셔야 해요. 또한 고용량 비타민 E는 일부 연구에서 전립선암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오메가-3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수술 예정이신 분들은 최소 2주 전부터 중단하셔야 해요. 또한 생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양제는 의사와 상담 후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여러 가지 만성질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상호작용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6세 김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고혈압 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눈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함께 드시다가 간 수치가 올라가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히 조절한 후에는 문제없이 드시고 계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에서 색깔 채소 챙기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대표적인 채소들을 소개하면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옥수수, 달걀 노른자 등이 있어요. 시금치의 경우 생시금치 100g에는 루테인이 약 12mg 들어있어요. 이는 일일 권장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죠. 하지만 시금치를 날로 먹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치거나 된장국에 넣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케일은 루테인 함량이 더 높아서 100g에 약 18mg 들어있어요. 케일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은 쌈채소로 드시거나 세척 후 그대로 주스를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단, 케일 특유의 쓴맛이 있으니까 사과나 당근과 함께 갈아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브로콜리는 조리하기도 쉽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00g의 루테인 약 2mg 들어있고 동시에 비타민 C도 풍부해서 일석이조예요. 살짝 데쳐서 마요네즈에 찍어 드시거나 볶음밥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달걀 노른자도 빼놓을 수 없어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함께 들어있고 특히 지방과 함께 있어서 흡수율이 높아요. 하루에 달걀 1-2개 정도가 적당하고 삶은 달걀보다는 반숙으로 드시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옥수수도 좋은 선택입니다. 100g의 루테인 약 1.4mg 들어있고 간식으로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찐 옥수수나 옥수수차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채소들을 섭취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지용성이어서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시면 몸에서 더 잘 흡수됩니다. 다음으로 생선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으로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 꽁치 등이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눈 건강을 위해서는 주 3회 정도가 더 좋습니다. 연어의 경우 100g에 DHA가 약 1.8g, EPA가 0.6g 정도 들어있어요. 구이로 드셔도 좋고 회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염장 연어는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신선한 연어를 선택하세요. 고등어는 오메가-3 함량이 연어보다도 높아서 100g에 DHA 1.4g, EPA 0.9g이 들어있어요. 고등어구이나 고등어 조림으로 드시면 되는데 조림할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무나 감자를 함께 넣어서 드시면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정어리는 작은 생선이라 중금속 오염 걱정이 적고 오메가-3 함량도 우수해요. 캔으로 된 제품도 영양가가 잘 보존되어 있으니까 신선한 생선 구하기 어려울 때는 정어리 통조림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생선을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구우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중간 불에서 살짝만 구우시거나 찜으로 조리하시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더 좋습니다.
생선 섭취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하루 1-2g 정도가 적당하고 식후에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제 자외선 차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선글라스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셔야 해요. 첫째, UV 400 또는 자외선 차단율 99%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렌즈에 이런 표시가 없거나 불분명하다면 구매하지 마세요. 둘째, 렌즈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해요. 작은 렌즈는 옆에서 들어오는 자외선을 막을 수 없거든요. 가능하면 얼굴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큰 렌즈를 선택하세요. 셋째, 렌즈 색상은 회색이나 갈색이 좋습니다. 이 색상들은 색깔 왜곡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차단 효과를 제공해요. 노란색이나 빨간색 렌즈는 패션용일 뿐 실제 보호 효과는 떨어집니다. 모자도 중요한 자외선 차단 도구예요. 챙이 최소 7-10cm 이상 되는 모자를 쓰시면 위에서 오는 자외선을 상당히 차단할 수 있어요. 특히 등산이나 낚시 같은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함께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산도 효과적입니다. UV 차단 양산을 사용하시면 자외선을 90% 이상 차단할 수 있어요. 색깔은 검은색이나 진한 색상이 차단 효과가 더 좋습니다. 실내에서도 방심하면 안 돼요. 창문 근처에서 독서나 TV 시청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창문에 UV 차단 필름을 붙이거나 두꺼운 커튼을 활용하세요. 이제 하루 일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눈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부터 시작할게요. 기상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밤사이 탈수된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면 안구 건조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미국 안과의사협회 2022년 권고안에 따르면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안구 건조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간단한 안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먼저 양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감은 눈 위에 10초간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구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10초씩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보는 운동을 하세요. 창밖 멀리 있는 나무나 건물을 10초간 본 다음 30cm 앞에 있는 손가락을 10초간 보는 걸 5번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이런 운동은 수정체의 조절근을 풀어주어서 눈의 피로를 덜어줘요. 아침 식사 때는 앞서 말씀드린 색깔 채소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세요. 시금치나 케일을 우유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거나 달걀 프라이에 시금치를 함께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점심 루틴도 중요해요. 점심에는 채소와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되 특히 항산화 효과가 있는 색깔 있는 채소들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당근, 파프리카, 토마토, 브로콜리 등을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거나 찜으로 조리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20-20-20 법칙을 실천해 보세요. 이는 미국 안과의사협회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20분마다 20pt 약 6m 떨어진 곳을 20초간 보는 거예요. 특히 TV 시청이나 독서를 오래 하실 때 이 법칙을 지키시면 눈의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4세 이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6개월 만에 눈의 피로감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20분마다 시계를 보는 게 번거로웠는데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고 계신다고 해요. 저녁 식사에는 생선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3회 이상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 저녁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수면이에요. 수면 중에 우리 눈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회복합니다. 특히 눈물이 안구 표면을 씻어내면서 자정작용을 하게 되죠. 하루 7-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세요.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최소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이런 기기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을 권해요.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세요.
단, 독서할 때는 충분한 조명 아래에서 하시고 30분 이상 연속으로 하지 마세요.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늘려보세요. 단, 앞서 말씀드린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면서요. 적당한 야외 활동은 전신 건강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예방법을 실천해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1년에 최소 한 번, 가능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안과 검진에서는 단순히 시력 측정만 하는 게 아니라 안압 측정, 안저 촬영, 시야 검사 등을 통해 백내장, 황반변성, 녹내장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황반변성의 경우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요. 중심 시야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하는데 이를 단순한 노안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정기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녹내장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불리는 녹내장은 말기가 되기 전까지는 증상을 느끼기 어려워요. 하지만 안압 측정과 시신경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 조기 치료하면 실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7세 윤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특별한 증상 없이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안압이 정상보다 높고 시신경의 초기 손상이 발견되었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안압 하강제를 사용한 결과 지금까지 3년간 더 이상의 진행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만약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면 이미 상당한 시야 손상이 진행되었을 거예요. 검진받을 때 의사에게 꼭 말씀드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복용 중인 모든 약물, 가족력, 그리고 평소 느끼는 눈의 불편함 등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특히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말씀해야 해요. 2019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스테로이드 안약을 장기간 사용하면 백내장과 녹내장 위험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의사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한쪽 눈을 가리고 격자 무늬를 보는 암슬러 격자 테스트가 대표적이에요. 격자의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중간 부분이 검게 보인다면 황반변성 초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즉시 안과를 방문하세요. 눈 질환도 유전적 요인이 있어서 가족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막 막병증을 앓으신 분이 계시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해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권장사항보다 더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황반변성 가족력이 있다면 항산화 영양소 섭취를 더 늘리고 자외선 차단을 더 철저히 하며 정기 검진도 6개월마다 받는 것이 좋아요. 녹내장 가족력이 있다면 안압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정상 안압이라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혈압 관리도 더 신경 써야 해요. 또한 개인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 복용하는 약물, 생활환경 등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최우선이에요. 당화혈색소 7%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눈 건강에도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혈압도 13,080mmHg 이하로 관리하셔야 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시되 일부 혈압약이 안구 건조를 유발할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약물을 조정받으세요. 관절염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더욱 중요해요. 스테로이드는 백내장과 녹내장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60대 이후 눈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색깔 있는 채소와 생선을 골고루 드시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영양제를 복용하세요. 특히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와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을 주 3회 이상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둘째,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금연은 필수이고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외출할 때는 UV 사백 차단 선글라스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모자나 양산도 함께 활용하세요. 셋째, 20-20-20 법칙을 실천하세요. 20분마다 20피트 떨어진 곳을 20초간 보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눈의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최소 한 번, 가능하면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서 조기 발견과 치료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변화도 소중히 여기세요.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5년, 10년 후에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제가 지난 20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다음 주에는 60대 이후 뇌 건강을 지키는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준비했으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눈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어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눈 건강 관리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런 방법이 도움됐다,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경험과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행복한 습관 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